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조합의 TRT UFC 렉시입니다. 자, 어제 UFC 311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상 영상을 뭐 이러다 저러다 뭐 못 올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상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프로아스카 씨와 자말 힐 씨도 제가 힐이 이길 것 같다 라고 했고, 메랍과 우마르 씨도 메랍을 굉장히 응원하지만 메랍이 질 것 같다. 그리고 마카체프와 사루키아는 마카체프가 이길 것 같다 했는데, 그 경기는 취소가 됐죠. 막 그 사루키안이 경기 전날에 뭡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이카노가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뭐 마카체프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거의 다 이거 하나 맞췄네요. 알메이다와 스피박 요거는 맞췄네요. 요건 맞췄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이거 언더카드에는 뭐 딱히 얘기할 경기는 없고요. 메인 카드에 있는 경기들 5경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홀랜드와 데리더 씨와 붙었는데, 이거 제가 예상했었나 모르겠네. 예상을 했다라면 아마 케빈 홀랜드를 픽을 했었나?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어쨌든 저는 경기 당일에는 홀랜드가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 이 홀랜드가 맞다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분 어디 출신이더라? 원챔프 출신인가? 뭐 어딘가 출신인데, 그 뭐 딴 데서 뭐 챔프 벨트 따봤자 뭐 의미 없다. 여기 케빈 홀랜드 빠따 맞으면 잠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한 대도 거의 안 맞지 않았나? 그냥 바로 테이크다운 시켜가지고 서브미션으로 이겼습니다. 케빈 홀랜드가 지금 계속해서 강력한 그래플러들 만나기만 하면 지고 있거든요. 요 부분 굉장히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강력한 그래플러 상대로 한 번 이긴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자카레 소우자 상대로 그 깔린 상태로 그 하위 포지션에서 백피스트인가 투투투투 쳐가지고 KO 시켰죠. 예. 하지만 뭐 그런 게 이번 경기에서 나타나진 않았고, 이 데리더 씨가 저는 좀 많이 꼽네요. 예. 좀 많이 꼽습니다. 감히 홀랜드를 이겨? 많이 꼽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일턴 알메이다랑 스피박. 요거는 맞췄지만, 뭐,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네요. 예. 저는 스피박을 응원을 했습니다. 예. 뭐, 알메이다 픽을 했지만. 근데, 일단 안 좋은 점이 뭐냐. 스피박의 한계가, 스피박이 재능이 굉장히 저는 좀 좋은 선수라고는 보는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맷집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까지는 모르겠고, 헤비급에서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높은 승률을 가질 만큼의 맷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일턴 알메이다가 막 빠따가 그렇게 센 선수도 아닌데, 자, 물론 테이크다운에 대한 위협 때문에 테이크다운을 의식하다가 맞아서 뭐 데미지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스피박이 지금까지 졌는 경기들 다 KO 패일걸요? 거의 다. 어쩌면 한 경기 빼고 혹은 모든 경기가 다 KO 패일 겁니다. 그래서 스피박이 이번에 자일톤 알메이다를 처음에 유도식으로 넘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스피박이 그래플링적인 측면에서는 헤비급에서 굉장히 좀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맷집 때문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예. 자, 물론 뭐 알메이다가 뭐 그래플링 공방에서 결국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스피박이 지금까지 졌는 모든 경기들을 보면은 막 압도적으로 지다가 뭐 KO로 당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이기다가도 뭐 한 대 맞고 가고 그러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우다다다 맞고 가거나. 계속 졌는 모든 경기들 보면은 항상 가장 큰 이슈는 맷집이었습니다. 그냥 몇 대 맞으면 정신 못 차린다. 요게 문제였는데, 저는 알메이다가 일단 경기에서 주먹을 많이 안 내리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계속 뭐 프론트킥 한 대 날리는 척하고 뭐 바로 테이크다운하고 그 정도로 하지, 이분은 알메이다 씨는 뭐 스탠딩 상황이 거의 안 나올 정도로 그라운드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둘이가 붙으면 좀 그라운드에서 좀 많이 공방이 있을 것이고, 스탠딩 상황이 있더라도 알메이다 그렇게 막 타격에서 위협적일 거라 생각 못 했는데, 근데 그런 알메이다한테도
이제 주먹을 맞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KO로 당한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스피박은 딴 건 다 좋은데 솔직히 격투기 선수 헤비급 격투기 선수 할 만큼의 맷집으로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알메이다가 이겨서 좋은 점이 있긴 있죠. 알메이다가 아스피날을 콜아웃 했는데 아스피날이랑 붙으면 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아스피날한테 1라운드 초살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알메이다가 헤비급에 못 넘길 선수는 한 명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존 존스 고트님. 그분 말고는 다 넘길 거라 봅니다. 뭐 아스피날도 넘길 거라고는 봅니다. 아스피날을 뭐 눌러 놓을 수 있을지까지는 몰라도 넘길 거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알메이다랑 아스피날이랑 하면은 뭐 어쩌면 좀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거 알메이다랑 이거 러시아 형님이랑 하면 이거 러시아 형님 이거 그냥 재빨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큰일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형님은 내버려 두시고, 예, 알메이다랑 아스피날이랑 하는 거 나쁘지 않다. 혹은 아스피날이랑 러시아 형님이랑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러시아 형님이랑 이 브라질리언이랑은 절대 붙는 일 없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망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리 프로하스카와 자말 힐. 이거는 제가 자말 힐이 이길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거를 막 확실하게 이길 거다 생각까지는 아니고, 뭐 둘 중에 한 명을 픽을 해야 된다 한다면 자말 힐 픽이었거든요. 왜냐면 뭐 둘 다 지난 경기 케오페를 당했었고, 둘 다 졌던 선수가 그 페레이라였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난 경기에서 케오페를 겪고 돌아오는 선수가 이 뭡니까 경기력이 어떨지는 좀 의문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좀 어떻게 될지 잘 몰랐었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저는 자말 힐이 프라스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저는 자말 힐이 좀 뭡니까 이 전략을 굉장히 좀 잘못 짜온 거 아닌가. 자말 힐은 계속 뭐 90% 이상 뭐 복싱 뭐 1, 2% 이 경기 그냥 사실상 그냥 복싱 경기라 보시면 되거든요. 뭐 중간중간에 뭐 프론트킥, 헤드킥 이런 거 몇 번 나오긴 했다만 거의 90% 이상 주먹만 오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그냥 뭐 MMA 글러브를 낀 복싱 경기다라고 봐도 뭐 무방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서 자말 힐이 이 경기에서 졌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리 프라스카는 막 한 대 때리고 막 더킹하고 한 대 때리고 막 머리 움직이고 한 대 때리고 머리 움직이고 뭐 때리는 척하고 안 때리다가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예상치 못하게 계속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자말 힐은 뭐랬냐면 이번 경기에서 자말 힐의 접근 방식은 프라스카 머리가 여기 있다. 이게 프라스카 머리라 치면은 이 프라스카 머리가 여기 있다 치면은 자 여기 있으니까 때려야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니까 때려야지. 여기 있으면 거기 있네 때려야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문제는 프라스카가 머리를 막 계속 프라스카 공격하고 머리를 숙이고 프라스카 공격하고 막 머리를 옆으로 하고 막 계속 머리가 이쪽 저쪽 계속 거의 못 맞출 정도로 머리가 계속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말 힐은 그 자기가 펀치를 뻗는 순간에 그 프라스카 머리가 있는 쪽으로 주먹을 날렸는데, 근데 날렸을 때는 계속 프라스카가 머리가 이미 딴 데 가고 없었다. 그래가지고 자말 힐이 이번 경기 때 헛스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1라운드에 낙다운 됐을 때도 이리 프라스카가 이렇게 막 머리를 살짝 움찔거리면서 페인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말 힐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본인 어퍼컷을 날렸는데, 그때 이리 프라스카가 랩트인가 라이트인가 어쨌든 스트레이트를 날렸습니다. 근데 보통 좀 훅성 어퍼컷도 훅이긴 하잖아요. 이게 뭐 굽어 있는 공격이니까 뭐 훅성 공격이랑 직선 공격이랑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출발을 하면은 보통 직선 공격이 더 빠르게 팍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말 힐이 어퍼컷 날리다가 이 프라스카한테 뭐 스트레이트 라이트 맞고 쓰러졌다. 근데 뭐 회복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때는 자말 힐이 라이트 훅을 풀스윙으로 날렸었는데
프로아스카 확실히 이번 경기 보면서 느낀 게, 이 가드 안 하고 헤드 무브먼트로 주먹 피하는 거, 그 실력이 UFC 탑3 안에 들 정도로 굉장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프로아스카가 그러니까 스텝백을 해가지고 살짝 뒤로 빠졌다가 카운터를 친 것도 아니고, 본인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자말 힐이 라이트훅을 칠 때 그냥 머리만 뒤로 빼가지고 피하고, 그 훅이랑 스트레이트 이렇게 뻗어서 보냈지 싶은데, 굉장한 것 같습니다. 프로아스카가 제가 생각하기에 헤드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UFC에 프로아스카랑 바비 그린이랑 또 있겠죠. 예, 근데 뭐 그 두 선수 정도인 것 같은데, 두 선수가 헤드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지만 두 선수의 차이점이 뭐냐? 프로아스카는 맷집이 좋아요. 그래서 프로아스카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가드를 안 해도 몇 방 맞더라도 웬만한 선수들의 주먹은 다 버틴단 말이죠. 이번에 자말 힐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프로아스카가 많이 피하기도 했지만 꽤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바비 그린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피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간다는 게 문제죠. 예. 어쨌든 1위 프로아스카 이번에 자말 힐 상대로, 예. 저는 자말 힐이 이번 경기 때 어떻게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냐면, 좀 킥을 준비해 왔어야 했다. 레그 킥을. 프로아스카 상대로는 좀 인사이드 레그 킥이든 카프 킥이든 좀 다리도 좀 썰면서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프로아스카가 레그 킥 체크를 거의 못 하거든요. 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다리도 좀 썰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자말 힐이 너무 그냥 헤드 헌팅만 하다가, 그냥 헛스윙만 하다가 프로아스카한테 카운터 떠당 맞고 그냥 간 것 같습니다. 자말 힐이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페레이라한테 지고 나서 레퍼리가 멈추라 했는데 프로아스카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공격을 재개해가지고 본인이 좀 당황해서 제대로 반응을 못해서 KO를 당했다. 자, 그 말 맞을 수도 있어요. 본인 입장 되기 전까지는 그건 모르죠.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런 핑계를 대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이겼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또 KO를 당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제 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욕을 하겠죠. 자말 힐은 또 본인 유튜브도 본인의 생계수단, 굳이 필요한 생계수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 유튜브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굉장히 또 사람들이 굉장히 또 놀릴 건데,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자말일이 이번에 굉장히 게임 플랜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그냥 한 대만 내가 맞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지금 한 대만 너 때리면 KO 시킬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너무 헛스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게임 플랜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1위 프로아스카는 이번에 많이 본인이 나름대로 진화를 해서 왔다고는 하는데, 제가 지난 경기와 좀 다른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헤드 무브먼트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변하고 가드를 조금 더 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자, 프로아스카가 지금 제가 알기로 UFC에서 페레이라 경기 빼고는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수랑 또 붙어도 이런 식으로 해도 이길 것 같아요. 근데 페레이라랑 3차전 하고 싶다고 했는데, 페레이라랑 3차전? 한다면 보고는 싶죠. 근데 프로아스카가 페레이라한테는 이번에 싸웠던 식으로 싸우면 똑같이 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페레이라가 맷집이 꽤 안 좋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까보니까 맷집이 라헤에서는 꽤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좋은 편은 모르겠고 괜찮은 편인 거는 최소 괜찮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아스카가 막 한 대 꽂는다고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이번에 프로아스카가 막 자말리한테 한 대도 안 맞은 게 아니고 본인도 많이 맞았습니다.
예, 본인도 꽤 많이 맞았어요. 근데 프로하스카가 워낙 맷집이 좋으니까 그걸 다 버텼던 건데, 근데 그런 주먹들을 페레라한테 맞는다? 페레라 주먹 그냥 한 대 꽂을 때마다 그냥 막 낙다운이거나 스턴이거나 뭐 케어거나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프로하스카가 그러니까 다시 해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페레라한테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프로하스카가 휘몰아치는 거 상대가 한번 그 그로기가 왔다고 하면 휘몰아치는 거 굉장히 잘한단 말이죠. 휘몰아칠 때도 그냥 붕붕붕으로 휘몰아치는 게 아니고 막 휘몰아칠 때도 계속 막 머리를 움직이면서 상대가 진짜 프라스카의 머리가 어디 있는지도 예상도 못하고 프라스카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먹이 나올지도 예상을 못하고 막 그런 식으로 휘몰아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페레이라를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1차전에 나오긴 나왔었죠, 잠시. 페레이라 1차전 때. 근데 그러다가 페레이라가 그냥 체크랩 한 대 꽂으니까 바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페레이라 상대로는 웬만하면 안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대만 맞는 것도 바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저는 프라스카가 뭐 다른 선수 상대로는 이게 다 통한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페레이라 상대로는 좀 전략을 많이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 코메인으로 가서 메랍이랑 우마르. 제가 알고 우마르가 아무래도 이길 것 같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했던 말이 있긴 있어요. 만약에 메랍이 이긴다면, 어쩌면 메랍이 무한 체력 레슬링으로 우마르를 지치기 위해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뭐 이긴다면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라비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들은 확실하게 본인이 레슬링과 체력에 대한 우위가 확실했었어요. 뭐 헨리 세오드가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하지만 헨리 세오드는 MMA에서 레슬링이 그렇게 좋은 선수도 아니라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선수들 상대로 메랍이 뭐 레슬링이나 체력에서 우위가 있었는데, 근데 우마르 상대로는 레슬링에서 확실한 우위는 못 가져갈 것 같아 보였고, 특히 가장 큰 거는 타격에서 좀 많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체력이 아무리 우마르보다 본인이 많이 더 좋다 하더라도 이게 레슬링이 안 통하고 타격에서 좀 밀리다 보면은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운드 초반에는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갔거든요. 예, 메라비 우마르한테 막 타격에서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마르가 한 8분 때쯤 때부터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조금 체력이 조금씩 깎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메랍은 그것보다 훨씬 체력이 덜 깎여 있었고, 예, 그때부터 저는 우마르가 메랍한테 말린 거 아닌가 체력으로. 그래가지고 메랍이 결국에는 체력이 더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압박하다가 우마르가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후반 라운드를 내주면서 졌는데, 사람들이 계속 제가 메랍이 누굽니까? 오말리를 못 이긴다. 오말리가 KO 시킬 거다. 요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막 사람들이 막 메랍은 막 뭐냐, 막 뭐 심장이 두 개다, 뭐 메라브의 레슬링은 뭐 어나더 레벨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를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메라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뭐 레슬링을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안 지치니까 그냥 상대 입장에서 케어를 못 시킬 경우, 메라브를 피니시를 못 시킬 경우 정말 지옥 같은 선수 아닌가. 초반 라운드 뭐 타격을 내가 이긴다 하더라도, 초반 라운드 내가 레슬링을 막는다 하더라도, 근데 나는 뭐 체력에 한계가 있는데, 아니 이 새끼는 체력에 한계가 없어. 뭐 계속 들어와요. 계속. 타격으로 뭐 따지면은 타격가들이 레이티 디안즈랑 싸울 때 좀 비슷한 느낌을 받잖아요. 막 때리는데 막 피도 나고 막 뭐 낙다운도 당하고 뭐 그러기도 오는데 뭐 케어를 안 당하고 계속 압박을 해요. 뭐 그래가지고 네이트 디아즈가 그 상대를 지치게 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경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메랍이 좀 체력적으로 좀 지옥 같은 그런 선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메랍이 저는
5라운드 때 우마르 상대로 왜 더 압박을 안 했는지, 4라운드에 확실하게 우마르가 뭡니까 그 지친 모습이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그 4라운드만 보면은 이거 그냥 확실하게 메랍한테 넘어왔다 이런 그림이 보이길래 저는 5라운드에 메랍이 확실하게 좀 그 압박을 하면서 레슬링 걸면서 좀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5라운드를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아니면 5라운드 피니시를 어쩌면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5라운드 근데 생각보다 딱히 메랍이 막 엄청 압박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몇 번 때리고 몇 번 레슬링 걸고 뭐 레슬링 걸고 일어나가지고 막 하하하 이 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메랍이 굉장히 좀 체력 때문에 정말 상대하는 입장에서 정말 지옥 같은 선수 같습니다. 예. 그런 이 메랍을 보면서 또다시 진짜 괴물이라 생각하는 게 케인 벨라스케즈인 것 같은데 메랍보다도 케인이 페이스가 더 높아요. 메랍은 막 그 타격에서 뭐 거리를 두기도 하고 레슬링을 거는 게 막 무한으로 막 계속 미친 듯이 걸진 않거든요. 근데 막 케인은 막 계속 상대한테 그 거리를 안 주고 그냥 계속 막 클린치 잡고 막 더티복싱하고 넘기고 일어나면 또 넘기고 일어나면 더티복싱하고 계속 그냥 상대방 숨도 못 쉬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헤비급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케인 진짜 확실히 괴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인상 깊었던 선수가 그 웰터에 지금 벨랄이죠. 벨랄도 에드워즈 상대로 5라운드 내내 압박하면서 레슬링 거는 거 보고 미쳤다라는 생각했었는데 드발리 시빌리가 제가 봤을 때 그 두 선수만큼의 미친 압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안 지친다는 점에서 정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턴급에 메랍을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메랍을 이기려면 제가 봤을 때 일단 체력에서 메랍을 앞설 선수는 없어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메랍을 이기려면 그 시동을 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시동을 끄거나 뭐 서브미션을 잡거나 시동을 끌 선수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오말리밖에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것도 오말리가 뭐 어쩌면 시동을 끌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저는 오말리랑 다시 해도 저는 메랍일 것 같습니다. 예. 오말리가 막 빠따가 세서 막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좀 정확하게 카운터 펀치 꽂고 이런 걸로 시동을 끄는 스타일인데 근데 메랍이 오말리 상대로 굉장히 게임 플랜이 좋았거든요. 그때 그 타격전에서는 확실하게 거리를 멀게 둬가지고 그냥 아예 안 맞을 거리를 두다가 갑자기 확 거리 좁혀가지고 뭐 테이크다운 걸고 그 오말리가 뭐 헛스윙을 날리면 그때 뭐 테이크다운 걸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랍이 오말리 상대로 리스크를 거의 그 감수하지 않고 뭐 좀 압도적으로 쉽게 이겼는데 다시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메랍은 장기 집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제가 항상 장기 집권할 것 같다고 하면은 장기 집권을 못 하던데 근데 메랍은 장기 집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마르는 제가 우마르 마음에 안 든다 했었거든요. 예. 우마르 마음에 안 든다 했었는데 말투도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했었는데 잘 졌네요. 예. 저는 우마르가 치면은 막 하비비 막 찡찡거리고 막 하비비 막 화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얌전하더라고요. 이번에 최초로 하비 그 걔네들 서클 안에서 좀 레슬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하비비랑 우마르랑 그 마카치프랑 요 셋이서 뭐 한 패거리 아닙니까? 뭐 셋이서 다들 뭐 다게스탄 레슬링을 하고 근데 다들 뭐 극강의 레슬링 보유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비비랑 이슬람 마카체프는 레슬링에서 확실하게 밀린 경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마는 이번에 메랍한테 레슬링에서 밀리는 모습을 몇 번 보여줬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이번에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진짜 정말 하빕은 제가 하빕을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하빕은 정말 꿀빨다가 왔어요. 아니 오마르는 메랍이라는 굉장히 좀 상성상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잖아요. 체력 좋고 본인
뭐 본인이랑 레슬링 스타일은 다르지만 레슬링 굉장히 잘하고 그런 선수를 만났는데 하빕은 지금까지 막 대부분 그냥 레슬링 고자거나 뭐 타격가거나 뭐 주짓대로라 하더라도 주짓수 뭐 본인 상대로 하위 포지션에서 딱히 할 만한 게 없는 주짓대로거나 본인 상대로 막 진짜 와 얘는 하빕 상대로 좀 할 수 있겠는데 싶은 선수를 단 한 번도 안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은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빕이 좀 계속 있었더라면 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카체프랑 모이카노가 있는데 이번에 그 모이카노 말고 원래 사루키안이었었는데 사루키안이 빠졌죠. 그거 사루키안이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 뭐 아무도 보지 못한 뭐 비장의 테크닉을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허리 부상으로 전날에 빠지니까 영어 댓글에 막 사람들이 다들 뭐 비장의 요 테크닉이 그 경기 전날 그 경기에서 빼는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놀리던데 근데 뭐 아쉬워서 뭐 팬들 입장에서는 뭐 기대하는 경기가 아쉬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뭐 사루키안이 뭐 쫄아서 피했거나 이런 건 아니라 보거든요. 진짜 아파서 빠진 거라 봅니다. 예, 본인이 그렇게까지 원하는 경기고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준비 뭐 몇 주 한 두 달 정도를 준비했을 건데 그런 경기를 꾀병으로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비난은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자, 물론 아쉬운 건 맞죠. 저도 굉장히 좀 아쉽긴 했어요. 이거 봐야 되는데. 저는 마카체프 상대로 마카체프를 이길 만한 선수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선수는 사루키안이라고 봐는. 전 차룰이랑 다시 해도 차룰이 안 될 거라 보고. 그래서 사루키안이랑 하면은 사루키안이 지더라도 어쩌면 마카체프가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근데 빠져서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점. 이게 뭐 본인이 뭐 쫄아서 빠진 것도 아니고 뭐 핑계대고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마카체프랑 그 사루키안이랑 경기 다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예. 마카체프가 경기 텀이 그렇게 그 짧진 않아요. 경기 텀이 좀 길거든요. 마카체프가 1년에 뭐 많아도 한 1년에 많아도 1.5경기쯤 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서 또 만약에 한다면 또 뭐 올해 말에 하거나 이런 거 아니야? 어쨌든 저는 뭐 늦더라도 원래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로는 마카체프랑 사루키안이랑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저는 모이카노랑 경기 잡혔을 때 이거 뭐 9대1 느낌으로 모이카노가 이길 확률도 10%는 정도는 있다 봤습니다. 왜냐면 모이카노가 원래 그 준비를 하던 상대도 마카체프랑 공통 분모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다리우시도 뭡니까 사우스포고 다리우시도 그래플러고 자 물론 뭐 마카체프만한 사우스포도 아니고 마카체프만한 그래플러 아니지만 그래도 공통 분모가 있는 선수를 상대로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좀 해볼만 한가 싶었고 또 최근에 제가 격투 UFC 보면서 느낀 게, 와, 확실히 좀 UFC가 이변이 많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래서 모이카노도 이길 확률이 없진 않다. 한 10% 정도 있다 했는데, 초반에 타격전에서 굳이 뭐 그렇게 안 밀리는 모습 보고, 이거 젖잘싸 그림 나오는가 싶었는데, 테이크다운 당하고 바로 뭐 졌거든요. 어쩌면 뭐, 다게스탄 레슬링에 대한 뭐, 마카체프 레슬링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좀 아무것도 못하고 졌을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좀 김 빠지게 졌다. 저는 프라스카 자말힐 경기도 굉장히 좀 좋았고 메랍이랑 우마르 경기도 좋았고 메랍이 그 뭡니까 체력으로 우마르 찍어 누르는 것도 보기 좋았고 그래서 저는 메인 이벤트도 마카체프가 이겨도 상관없으니까 저 마카체프 안 싫어하거든요. 마카체프 이기는 건 상관없는데 한 3라운드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1라운드 그냥 너무 빨리 끝나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김이 빠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모이카노가 인터뷰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조로건 씨가 인터뷰로 그 하루 통보로 마카체프랑 싸우게 됐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부분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루 통보여서 뭐 아쉽다.
풀캠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뭐 핑계는 안 되겠지만이라고 하고 직후에 바로 핑계를 나열을 하고 막 사실 내가 부상이 있었다, 내가 뭐가 있었다, 내가 뭐 염증이 있었다, 뭐 오만 핑계를 다 대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게 거의 99할 이상의 선수거든요. 근데 모이카노가 뭐라 했냐면은 하루 통보가 아니다. 이거 인생 통보였다. 이 말이 그 말이죠. 뭐 물론 뭐 이 경기 자체는 하루 통보는 맞지만 이 하루 통보 같은 이런 상황을 본인이 평생 동안 준비해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멋있었다 생각합니다. 뭐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마카체프가 더 셌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굉장히 좀 졌을 때 저는 좀 모이카노처럼 인터뷰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 물론 모든 선수 다 핑계거리는 있겠지. 뭐 훈련 때 뭐 아픈 것도 있었고 뭐 경기 중에 부상을 입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본인 입으로 말하면은 너무 핑계로 들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마르도 경기 끝나고 뭐 자기 1라운드에 뭐 주먹이 부러졌다고 했는데 요거를 본인이 말을 안 하고 나중에 알려지면 나중에 제3자에 의해서 알려지면은 요것도 느낌 다르단 말이죠. 본인은 말을 안 했는데 제3자가 뭐 브레이킹 뉴스 하면서 뭐 우마는 사실 뭐 주먹이 부러져 있었다 이러면 이제 또 어머 주먹이 부러져 있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그걸 막 이야기를 하면은 또 핑계대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선수들이 좀 지고 나서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뭐 크게 막 이래서 졌다 저래서 졌다 뭐 핑계를 대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모이카노도 뭐 본인 다 핑계 있겠지. 근데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고 막 이건 하루 통보가 아니다. 이 하루 통보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달려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멋지게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었다는 점. 뭐 멋있었지만 뭐 경기력은 꽝이었다. 근데 그것도 뭐 다 기억할 부분은 아니죠. 왜냐면 하루 통보였기 때문에. 근데 또 풀캠프였다 하더라도 뭐 크게 근데 뭐 풀캠프에서는 달랐을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는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루키안이랑 마카체프랑 그 빨리 늦어도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경기가 잡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뭡니까 그 페이퍼뷰 보면서 굉장히 좋은 그 매첩이 발표됐더라고요. 저는 이거 UFC가 끝까지 그냥 그 성사 안 시킬 줄 알았는데 312에서 뭡니까 그 페레이라 씨랑 그 앙칼레이프가 경기가 잡혔더라고요. 자 그것도 또 막 누가 부상당해서 뭐 빠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경기가 잡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